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감정사 38회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강의는 교재가 없어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어요. 강남보석 아카데미는 압구정역 3번 출구,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네이버 카페 강남보석 아카데미에 가시면 1회부터 45회까지 한글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회 38회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발색 원소 문제예요. 이 보석의 발색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자색 보석인지 타색 보석인지 그리고 발색 원소가 무엇인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망간이에요. 망간 때문에 색상이 나오는 보석을 골라라, 이런 문제죠. 암기가 안 되면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예문 중에 로도 나이트가 바로 망간 발색 보석입니다. 그리고 그냥 발색이 아니고 바로 자색이에요. 스스로 색상을 낸다. 자, 1번의 답은 4번이고요. 사진 볼게요. 자, 발색 원소는 티타늄, 바나듐, 크롬, 망간, 철, 코발트, 니켈까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 망간, 철, 구리,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구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리가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구리가 들어가서 색상이 나오는 보석, 자색 보석입니다. 이거 터키석, 공작석, 크리소콜라. 공작석은 말라카이트라고도 하니까 두 가지 이름을 꼭 알아두시고요. 지금 문제 망간이죠. 망간은 스페셜타이트 가닛, 그 다음에 로도나이트, 그리고 로도크로사이트. 그리고 정말 가끔 나오는 문제, 철 자색 보석, 페리도트와 알만다이트 가닛입니다. 자, 2번 문제, 비중이 가장 높은 보석. 자, 모든 보석의 비중을 어떻게 암기를 할까요? 그래서 모든 보석의 비중을 암기하고 모든 보석의 골조리를 외우고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 시험은 탄생석 12가지를 위주로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하지만 탄생석 12가지를 이름을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탄생석 12가지에 대한 종변종, 화학원소, 굴절률, 내포물, 그리고 비중까지 철저하게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더 있으면 내구성 파트에 있는 모스경도 10가지, 그리고 인성에 있는 벽계, 열계, 단구에 해당하는 보석, 그리고도 시간이 있으면 칠정계, 이런 식으로 출제 빈도에 따라서 보석을 외우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보석을 놓고 외울 수는 없어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보다도 비중이 더 높은 보석이 바로 루비랑 사파이어죠. 루비랑 사파이어는 커런덤이고 탄생석에 2개나 들어있죠. 보시면 다이아몬드 4월, 에메랄드 5월, 루비 7월, 사파이어 9월, 이런 식이죠. 로도나이트는 1번 문제 망간 자색 보석입니다. 그리 큰 중요도가 있는 보석은 절대 아니죠.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단답식으로 하면 2번이 답이죠. 루비. 그런데 이런 문제보다도 비중이 높으면 스톤이 작아 보입니다. 밀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1캐럿 기준으로 했을 때, 1캐럿으로 했을 때 다이아몬드와 루비 중에 어떤 게 더 작느냐,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1캐럿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이아몬드는 3.5이고 루비는 4.0이죠. 그래서 루비가 훨씬 작아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탄생석 12가지 위주로 일단 비중을 외우세요. 자, 3번 문제. 포미 그리고 각인 12K, 얘는 귀금속 문제죠. 귀금속 문제가 총 5문제가 나옵니다. 자, 순금이 24K죠. 그러니까 12K니까 절반 50%. 3번의 답은 2번이고요. 굉장히 쉬운 문제다. 자, 4번 문제. 바로 탄생석 문제가 나왔네요. 3월 탄생석 12가지 암기하지 않으시면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 놓치면 더 어려운 문제에서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 3월 탄생석 아쿠아마린이죠. 그래서 1, 2, 3월 외우는 방법 가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월 가닛, 2월 자수정, 3월 아쿠아마린, 4월은 다이아몬드니까 가자 이렇게 외우시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자, 4번의 답은 3번 아쿠아마린이죠. 아쿠아마린은 어디에 속하죠? 아쿠아마린은 바로 베릴의 변종이에요. 탄생석에는 베릴 변종이 2개나 들어있어요. 아쿠아마린과 에메랄드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보석을 어떻게 해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탄생석 중에 뭐 아쿠아마린, 5월에 뭐 에메랄드만 2개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릴종에 속해 있는 모든 보석을 전부 색깔별로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화학 성분, 그리고 굴절률, 그리고 비중, 내포물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면 웬만한 유색 보석 문제는 전부 풀 수가 있다. 자, 5번 문제. 모거나이트 바로 앞전에 공부하신 아쿠아마린과 형제지간이죠. 즉 베릴 변종입니다. 그래서 탄생석 위주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자, 모거나이트는 베릴 중에 핑크색 변종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쭉 보니까 너무 쉽게도 2번째 옅은 청색. 자, 베릴의 옅은 청색은 아쿠아마린이죠. 5번의 답은 2번이다. 이게 모거나이트예요. 핑크색 변종. 자, 6번 깨진 면이, 이 깨진 면 또는 긁힌 면 나오면 내구성 파트구나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내구성 파트는 모수경도 10가지 그리고 벽계, 열계, 단구를 외우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깨진 면이, 그러니까 얘는 경도가 아니고 인성이고요. 내구성 중에서. 그리고 깨진 면이 결이 있는 나무, 목 깨졌으니까 목쇠, 상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중에 목쇠상은 이 예문 중에 목쇠상은 내포물 때문에 나무에 결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타이거즈 아이죠. 호환석입니다. 6번 답은 4번이고요. 이런 목쇠상은 타이거즈 아이와 헤마타이트 2가지예요. 타이거즈 아이. 7번 플럭스법은요 융제 용융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높은 온도 때문에 백금에서 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에요. 8번 Z는 대표적인 유기질 보석이죠. 그리고 그 성분이 갈탄입니다. 자, 태웠을 때 석탄 타는 냄새가 나기도 하죠. 8번의 답은 2번이다. 자, 9번. 자, 이 중에서 결정질 보석이 아닌 것은 나와 있죠. 칼세도니, 은미정질, 자이다이트와 네프라이트, 미정질. 그런데 오팔은 비결정질입니다. 오팔은요, 생성하는 조건이 퇴적암이죠. 9번 답은
3번이에요. 자, 10번 육정계. 이런 문제가 바로 어렵고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자, 육정계는 결정축의 상대적인 길이와 축 사이의 각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번의 답은 1번이니까 요건 단순 암기. 11번 광물이 충격을 받으면 일정한 방향으로 쫙 깨지는 성질, 이런 게 바로 벽계죠. 지금 내구성 파트 문제가 지금 두 문제 나왔어요. 자, 벽계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클리비지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11번 답은 3번이다. 사진 보실게요. 이 보석은 방해석, 칼사이트예요. 칼사이트 같은 경우는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지금 결이 나 있죠. 한쪽 방향으로 쭉 깨지는 성질, 바로 벽계죠. 자, 12번 문제. 초음파 세척. 이게 진짜로 초음파 세척 문제를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구성 문제예요. 내구성 문제 중에서 벽계, 열계, 단구에 속하는 보석은 초음파 세척을 원래 하면 안 됩니다. 자, 벽계, 열계, 단구에 들어가서 대표적인 벽계 보석은, 대표적인 열계 보석은, 대표적인 단구 보석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거기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게 바로 스피넬이죠. 12번의 답은 4번이고요. 토파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한 보석이죠. 경도가 약하다는 게 아니고 인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두동각이 나는 완전 벽계 보석입니다. 비치는요, 단구 보석이고요. 입상 단구를 보입니다. 에메랄드는 얘는 인성이 가장 안 좋은 보석이에요. 자, 12번 답은 4번입니다. 자, 보석의 조건을 물어보고 있어요. 보석의 조건, 전통성, 희소성, 유행성,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보석의 조건에 들지 않는 거는 가치, 가격, 환금성, 이런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 반드시 아름다운 색이 있어야 한다가 틀렸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거의 무색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마모나 깨어짐에 견디는 능력, 바로 내구성이죠. 13번의 답은 3번이에요. 색상이 반드시 아름다운 색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14번 은제품의 변색은 이 변색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은의 함량을 낮춥니다. 100%가 아니고요, 925 스털링 실버로 해서 구리랑 섞었습니다. 그러면 변색도 방지를 하고, 그리고 경도가 높아지고 광이 좋아지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변색 방지를 하기 위해서 코팅을 하죠. 그걸 우리는 도금이라고 합니다. 그 도금은 로듐으로 하죠. 그리고 또 한 번 그렇게 해도 색이 변해요. 그래서 또 한 번 투명한 비닐에 넣고 밀봉을 해버립니다. 14번의 답은 1번이에요. 그러면서 착용하면서 색상이 서서히 변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14번의 답은 1번. 15번 특수효과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죠. 옳지 않은 거. 자, 특수효과 문제는 두 선언 문제가 꼭 나와요. 우리 1번 문제에서 발색 원소 있죠. 그거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색, 내구성, 그리고 특수효과, 이 순서로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완벽히 외우셔야 돼요. 자, 1번 샤토얀시, 미세하고 평행한 침상 맞죠? 2번 아스테리즘, 이건 스타예요. 스타는 내포물이 판상이 아니고 교차 침상이죠. 그래서 2번부터 틀렸어요. 2번이 답입니다. 3번과 4번 예문은 맞는 거니까 두세 번씩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진 볼까요?
자, 정말 중요한 특수효과. 특수효과의 원인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서 오렌지색 판상, 구리박편, 녹색 운모 이런 것들은 어벤츄린이라는 특수효과예요. 거기에 속한 보석은 선스톤, 골드스톤, 그리고 어벤츄린 쿼츠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